안녕하세요, 브라질 손동수입니다. 이 브라질도 뭐 당연히 케이팝을 위주로 해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요, 뭐 지나가다 누구나 다 알고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모든 국민의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소개된 일본 문화도 전국적으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많이 퍼져 있고 언론과 사회 계층에서 많이 좋아하고 따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 살면서 옛날에 심야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조금 한번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향수에 젖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구나 라고 좋아하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요. 지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초히트를 친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게 이제 라디오에서 나왔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이베라부에라 공원 근처에는 이제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차를 세우고 그 라디오를 듣고 펑펑 우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외국에서 나와 살면서 우리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지도 많이 당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좋아하고 찾는 문화가 됐구나 라는 것에 벅찬 가슴을 이제 부여잡고 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더 히트를 친 뭐 BTS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오스카상도 받은 기생충 이제 한국 문화가, 이 상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뭐 소개한다, 판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거는 그 나라에 대한 신뢰와 또 그 나라에 대한 알게 모르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질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 뭐 기술이나 독일 제품이나 아니면 일본 제품이나는 뭐 신뢰성이 좋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중국이라 그러면은 야 중국 거는 폭탄 빼고 다 터진대,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만큼 국가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브랜드가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서게 됐는데, 이걸 내가 돈을 투자한다고 하루아침에 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시장성과 문화와 모든 게 다 합축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2011년부터 되니까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는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브라질의 바른 한식을 알리는 반찬닷컴 브라질 운동입니다. 이게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취미로 시작한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한식과 한국 문화를 이제 알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 사업은 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식당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는데, 시작한 계기는 브라질 사람들이 이제 저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맺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역사 얘기도 하고 뭐 건강 얘기도 하다가 누구나 좋아하는 먹거리 얘기를 하니까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한식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하다가 점차적으로 좀 남겨두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브라질 사람에 알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초원에 있는 이제 그 일본 식품점부터 시작을 해서 브라질 사람이 이게 뭐냐고 김치를 물어봤더니 이건 기무치면서 일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김치가 왜 일본 거야, 우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모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대로 알리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반찬닷컴 브라질입니다. 반찬닷컴 브라질이라 그러니까 그럼 뭐 반찬 파십니까? 아니라 우리 반찬 문화가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것이고 식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브라질 사회에서 이제 진짜 2014년이라고 제가 이제 딱 이제 규정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브라질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인들도 그렇고 그때 뭐 월드컵도 그렇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게 뭐든지 문화가 먼저 이제 음악이나 드라마 이런 거를 시작을 하고요,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좀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 드라마나 음악이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화장품 이런 뿐만 아니라 먹는 거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뭐 제 혼자만의 이제 판단이지만은, 이제 먹거리 사업은 앞으로 문화 사업의 끝판왕으로 드디어 이제 시장성이 커지겠다라고 판단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제 그런 옷 장사를 오래 하셨다가 여러 이유에서 그만두시는 분, 아니면 뭐 나 재미없어, 나는 관심사가 아니야, 새로운 시장 도전하고 싶어 라고 해서 식당을 이제 도전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과 만났고, 많은 기관 사람도 만났고, 전문가도 만났고, 많은 이벤트도 해봤고, 경험도 해봤고, 판매도 해봤고, 이런 걸 다 함축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많은 사람한테 무료로 알려줍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어떤 뭐 식품업체 하신 분이 브라질에 뭐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요 하면서 뭐 이메일 주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아는 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잘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제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제가 알려주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이제 식당을 이제 시작하는 게, 뭐 식당이나 푸드트럭도 그때 뭐 규제가 풀리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햄버거를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제가 피자를 판다고 봅시다. 제가 이 얼굴로 제가 피자나
아니면은 뭐 브라질 뭐 햄버거나 뭐 브라질 음식을 판다 그러면은 먹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아니 생각해 봐도 브라질 사람 같이 안 생긴 사람이 브라질 음식을 만드니까 진짜 맛있게 하면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제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와 비슷한 한국 음식을 내놓는다면은 더 브라질 사람한테 바로 알리기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일식이 많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다 일본 사람이 하던 게 이제는 뭐 브라질 사람들이 투자하고 브라질 사람이 만들고 그 밑에서 하는 그 스시면도 브라질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나 아니면 그 스시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일본계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들도 아는 게, 누구는 딱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뭐 브라질 사람이 스시를 만들고 있으면은 괜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한식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한국 사람이 그것을 무기 삼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드리면 그럼 누구나 하면 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음식이라는 것은 저도 해봤고 장사도 해봤지만은 만드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이건 제가 낼 수 있는 게 누구나 합니다. 재료만 있고 레시피만 있으면은. 문제는 그게 맛있느냐 맛없느냐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사는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빨리 만들어 많은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이익을 남기느냐, 이 라인입니다. 그냥 재료만 갖다 놓고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제일 맛있게 팔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겠지만은 이익이 안 남는 거고,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서 싼 재료와 빨리 만들어서 싸게 팔다 보면은 돈을 못 남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딱 들어가서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도 뭐 올해는 없지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문화의 날, 뭐 한식국의 날 뭐 이렇게 보면은 부스를만 많이 만들어서 떡볶이, 뭐 김밥, 뭐 불고기, 뭐 여러 가지 뭐 버전을 파시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다 맛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입맛은 다르니까 하는데, 왜 맛이 없냐 보면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 시장성 있게 내놓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또 쉽게 해서 뭐든지 음식은 수천 번 해야 됩니다. 수천 번. 저 지금도 자꾸 뭐 식당 하고 싶어요 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식당은요, 그러면 하루에 라면 100개만 끓여 보십시오. 자기가 먹든 안 먹든 그냥 연습 삼아 하루에 라면 100개만 끓여 보면은, 야, 이게 쉽지가 않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국 문화의 행사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그렇고 뭐 맛은 없고 하여튼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식을 조금 더 내 무게 삼다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한식당을 하겠다면 당연히 뭐 식당 규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떤 뭐 햄버거 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브라질 음식을 판다고 해도 거기서 한식을 약간씩 올릴 때는 어떤 음식을 어떤 표현식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햄버거 집은 한동안 뭐 김치버거도 팔았고요, 뭐 불고기 버거도 팔았고, 뭐 지금도 뭐 잘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또 그 이외에 브라질 최초의 뭐 한국식 뭐 딜리버리 뭐 배달 뭐 이렇게 하던 식당은 1년도 못 가서 문 닫았고요. 푸드트럭도 도전했다가 망한 것을 제가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브라질 사회에 그냥 한식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깨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당연히 모든 식당이 100% 했다고 출시했다고 100%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업종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거 도전 상태가 있는데, 최소한의 그런 것을 조금 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 만드니까 한국 음식 먹으러 올 거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 간다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한식당들도 지금 많이 문 닫고 있습니다. 뭐 한식당뿐만 아니죠. 뭐 브라질의 전역에 있는 뭐 식당들 뭐 이런 것도 문을 닫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요즘에 그전만 해도 제가 한 캠페인 중에 하나가, 제발 우리 한인사회에서 카톡 단톡방에서 우리 한인사회만 팔지 마시고 브라질 사람에게 좀 어필하고 브라질 사회에 나가는 걸 좀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가 말씀드렸는데, 아 나는 못해, 나는 뭐 준비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아는 또 주위 사람들도 이제 한둘씩, 식당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게 금세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배달위로 바꾸자라고 해서 준비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하시니까 뭐 좌충우돌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이 전체 매출 원래 매출의 10%도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일단 뭐든지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열매가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요,
뭐 식당을 하더라도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당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알 사람들도 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식을 무기 삼아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